오늘 목요일 수업 시작해보면 일단 저번에 숙제로 내줬던 그 중단원 파트 해설 먼저 쭉 하고 시간 조금 남으면 이제 뒤에 명제 앞부분 조금만 진도 나가는 걸로 할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집합 파트 뒷부분에 대해서 너네 이해도를 내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중단원에 대해서 해설 강의 전체에 올리는 걸로 하고, 그럼 너랑 같이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자. 이게 프린트해서 지금 따온 거라서 번호가 교과서랑 안 맞아 있는데, 이게 교과서 1번, 2번이야. 해보자. 이제 1번. 다음 중 집합을 말하는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보면 애들이 말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집합을 떠올려 보면 집합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집합이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이 명확해서 그 대상을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었지. 확인해보면, 그럼 지은이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1보다 작은이니까 지은이는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합을 말한 거고, 서진이는 농구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이라 했는데, 여기서 잘하는 애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지. 잘한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서 집합을 말한 게 아니겠고, 수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수의 모임이래. 그냥 작은 수라는 건 지금 지은이는 확실하게 기준이 됐잖아. 뭐보다 작다. 근데 수지는 그냥 작은 수래. 그냥 작은 수라고 하는 건 되게 기준이 애매하지. 우리가 몇부터 작은 수라고 정해야 할지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수지는 집합을 말한 게 아니겠고, 다음 태호는 날개가 있는 동물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확실한 기준이 명확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지은이랑 태호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기준이 모호하고 아니고 한글 싸움이니까. 그래서 1번 됐고, 2번 두 집합 A, B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집합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나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옳고 그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지. 한번 해보자. 먼저 첫 번째,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지금 2는 A에 들어있지 않지. 그러니까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맞는 말이고. 다음 니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라 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거 잘 기억 안 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 한다고 내가 꼭 알아두라 했었지. 이거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이 헷갈린다 가끔 문제에서. 디귿 보면 마이너스 3, 1, 5를 집합으로 가지는 이 집합, 원소로 가지는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보면 마이너스 3, 1, 5는 다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이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일단 틀렸다고 하고 시작을 해도 돼. 왜냐하면 지금 집합과 집합, 즉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인데, 지금 가운데 있는 집합 간의 포함 관계인데, 그럼 가운데는 이 기호나 이 기호 두 가지밖에 올 수 없잖아. 근데 지금 삼지창 모양의 기호가 왔지. 삼지창 모양의 기호는 집합과 원소 간의 포함 관계였잖아. 근데 리을은 지금 양옆이 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거지. 근데 애들은 맞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을 거야. 왜냐하면 1과 5가 B에 있기 때문에 이거 B에 포함되네요 라고 해서 맞는 말입니다고 분명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내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랬지. 기호의 의미, 이 기호와 이 기호의 차이. 이 기호는 원소 집합이었었고,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기호의 의미 제대로 알아두고. 리을 틀렸고, 미음도 그냥 바로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해도 돼. 왜냐하면 이거 원소잖아. 원소인데 원소랑 집합인데 삼지창 모양 기호가 아니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와버렸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씌워버렸다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왜? 4는 B에 잘 포함이 돼 있는 원소잖아. 그리고 집합으로 표시를 해줬으니까 이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 맞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집합 기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원소만 딸랑 써놨으니까 우리는 저 집합 간의 포함 관계 기호를 사용해선 절대 저 관계를 표현할 수 없다. 미음도 틀렸고 비읍 보면 2랑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래. 보니까 2랑 5는 B에 잘 들어있네. 그리고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라서 집합 포함 관계 기호로 잘 써줬고 그래서 비읍은 맞는 명제가 되겠지.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비읍이 될 거야. 그래서 기호의 의미 그냥 단순히 뭐 1이랑 5가 어디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런 거 누가 못하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 왜 배우겠어. 너무 쉽잖아 그러면. 그래서 단순히 그런 내용만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기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같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저런 거 절대 낚이지 않게 조심하고 이런 거 시험 볼 때 애들 신나서 풀다가 많이 틀려 가끔 실수로. 그러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다음 이제 여기가 3번 4번 3번 풀어보면 먼저 이런 문제들 풀 때는 그냥 시기로 푸는 것보다는 무조건 그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편하다 이제.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볼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이렇게 두고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란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전체 집합도 같이 그림상에 표기를 해주고 A, B가 되겠네. 그리고 벤다이어그램 채워나갈 때 항상 둘이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을 먼저 써주는 게 가장 편하다 했지. 2, 3, 2, 3 그러니까 2랑 3만 지금 겹치네. 그러니까 2랑 3을 써주고 나머지 1이랑 6, 5랑 7을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보니까 이 바깥쪽에 올 원소들을 생각해 보려고 이제 전체 집합을 보니까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1부터 8까지가 이 벤다이어그램 안에 모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이 벤다이어그램 안에서 표기를 안 한 숫자가 1부터 8까지 중에 1, 2, 3, 4랑 8이 없네. 지금 이 그림 안에 4랑 8은 아직 표기를 안 했잖아. 이 바깥쪽에 이제 4랑 8을 써주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해서 전체 집합도 만족시키고 이 밑에 A, B 집합도 만족시키는 벤다이어그램이 잘 그려지게 된 거지. 그럼 이제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파트에 색깔을 칠하고 그 색깔에 있는 원소들을 쭉 쓰면 답이 되겠지. 1번부터 A, B 합집합.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이 되겠네. 이 색칠된 부분의 원소는 나 이거 집합으로 써야 된다. 지금 집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원소만 딸랑 쓰면 안 돼. 2, 3, 5, 6, 7이 되겠지. 됐고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A, B 교집합은 여기네. 그러니까 2랑 3 됐고 3번 같은 경우는 B의 여집합이니까 B의 바깥쪽.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은 지금 4, 8, 1, 6 총 4가지가 있겠네. 그래서 뭐 순서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다음 A-B 차집합의 그림은 계속 그림 몇 번 강조하지. 여기가 A-B의 차집합, 이 차집합에 해당하는 그림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를 1이랑 6만 가지지. 그래서 이런 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다.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다 채우고 마지막에 나머지만 전체 집합 보고 마지막까지 채우면 된다. 애들이 많이 빼먹는 건 이 4랑 8을 많이 안 쓰고 넘어가. 그냥 이 안에만 채우고 신난다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전체 집합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면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벤 다이어그램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랑 8은 이 바깥쪽에라도 위치를 해 있어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문제 풀 때 색칠해서 하는 거는 그림은 워낙 앞에서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네, 됐고. 이제 다음 4번. 4번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9, 10과 집합인데 이제 원소를 9랑 10을 가지는 저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이것과 서로소래. 서로소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집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집합과 9, 10이라는 이 집합 간의 교집합 관계가 공집합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지. 서로소.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교집합 관계를 해봤을 때 공집합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집합의 관계를 서로소인 집합들이라고 얘기한다 했지. 그럼 뭐야? 우리가 찾는 이 네모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래. 근데 부분집합인데 9랑 10이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모는 9, 10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되겠지. 근데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9, 10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가 아니라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구했던 거 기억나지? 공식. 근데 특정 원소를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어떻게 구하는지 했었지. 그 원소들을 뺀 다음에 나머지 원소의 개수에서 생각해 주면 된다 했잖아. 그럼 3개가 남았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에다 해서 8개. 즉 8개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 걸려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걸 물어본 거야.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너네한테 이 서로소라는 요거를 추가함으로써 애들한테 조금 낚시를 한번 시도를 해봤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의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이것도 이 정도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이거 공식 까먹은 사람들 다시 공식 봐야 돼.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다음 이제 5번, 6번. 이게 5번, 6번. 여기 보면 5번 두 집합 A, B가 뭐 A는 2, 5, 9, A 합집합 B는 2, 4, 5, 7, 8, 9, A 교집합 B는 5, 9일 때 집합 B를 구하시오. 이거 설마 암산으로 하려는 사람 없겠지? 집합은 항상 그림 그려서. 이제 이거 풀어보면 이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게 가장 편하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을 때는 그냥 그림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편하다. 해보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원소 채워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교집합 부분부터 써라. 근데 교집합이 주어져 있지. 5랑 9라고. 5, 9. 나머지 채워 나가는 거야. A 집합이 2, 5, 9래. 근데 이미 5랑 9는 가운데 있으니까 2만 채워주면 되겠지. 2만. 됐고, 이제 다음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조건이 A 합집합 B가 2, 4, 5, 7, 8, 9래. 그럼 뭐야? 우리가 이 전체에 있는 원소들이 다 봤을 때 2, 4, 5, 7, 8,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뭐야? 2, 5, 9는 이미 이 A 부분에 다 있지. 그럼 뭐야? 나머지 4, 7, 8이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미 2, 5, 9는 여기 있으니까 4, 7, 8이 이 색칠한 부분에 4, 7, 8이 이 색칠한 부분에 있어야겠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4, 7, 8을 여기에 채우면 되겠지. 그럼 이제 집합 B는 이게 집합 B지. 이거 전체가. 그럼 집합 B는 4, 5, 7, 8, 9가 집합 B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조건 잘 읽고 그림만 조심스럽게 채워 나가면 전혀 못 풀 문제가 없어. 문제부터 항상 습관 들일 건 항상 교집합부터 가운데 그리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6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부분 집합 포함 관계할 때 내가 동치 조건 6개 얘기하면서 무한히 강조하면서 풀었던 문제지. 이거 다시 풀어볼게. 그래도 지금 이제 중단은 풀이하는 시간이니까. 해보면 A 합집합 B가 A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거는 어떠한 말과 같았냐면 A가 B를 포함한다와 같은 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A가 B를 포함한다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전체 집합 U에서 A, B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였고, 그거에 대한 동치 조건은 총 6가지. A 합집합 B는 A다. A 교집합 B는 B다. B 마이너스 A는 공집합이다. 저거에서 식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써도 공집합이다가 나왔고, 그리고 포함관계에서 여집합을 해버리면 포함관계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린다. 그 여기서 나온 말이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을 빼버리면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더 작은 거에서 더 큰 걸 빼버리면 공집합이다. 이 6가지 동치 조건이 습관처럼 반사 본능처럼 나올 줄 알아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 그림까지 이거 못 외우겠으면, 진짜 정 못 외우겠으면 이 그림 보고 나머지 채워 나가라 그랬지. 본인 선택.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외우고 어느 정도 외워놓는 걸 좀 추천할게. 왜냐면 맨날 그림으로 하려면 시간 모자랄 때 조금 그렇게 안 좋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외우는 걸 추천할게. 풀어보면 기억은 틀렸고 동치 조건 밑에 6개 다 써놨으니까 비교하면서 그냥 보면 되겠지. 니은은 맞았고, 왜? 니은 여기 있으니까. 기억은 반대 방향이지. 이거 반대 방향이지. 디귿은 지금 맞는 말이지. 여기 동치 조건이 있잖아. 그 리을 A-B는 공집합이다. 반대지. 그 반대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물론 기억과 리을도 성립은 할 수 있지만 A와 B가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선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그림에서 살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 동치 조건 계속 얘기한다.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이 그림까지. 그거 뭐였지 하고 들어가는 순간 일단 한 문제는 틀리고 시작하는 거야. 확실하게 얘기할게. 한 문제는 틀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여기 꼭 잘 외워두고. 다음 이제 480번이고 교과서론 7번. 뭐 저 밑에 저 식이 성립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시온데 한번 보여보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야. 좌변을 먼저 해봐야겠다. 좌변에서 A-B와 그림을 좀 넓게 그려야겠다. A-B C 해보면 집합 A, B, C,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3개가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린다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3개 모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도록, 그리고 2개 겹치는 부분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A-B는 색칠해보면 우리가 차집합 그림을 배웠으니까 여기가 A-B가 되겠지. A-B가. 그리고 이제 C 그림을 그려보면 C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동그라미가 C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2개를 빼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만 겹치네. 여기만 겹치고 있잖아. 여기만. 그럼 뭐야? 이 파란색 부분에서 여기만 지워지면 되겠네. 그럼 마지막 저 그림을 그려보면
C로 봤을 때 이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좌변의 결과값이 되겠지. 좌변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좌변 해봤으니까 이제 우변 그려볼게요. 우변. 우변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B 합집합 C A B C A B C 그려보자. 그럼 A에 해당하는 집합은 이 동그라미 전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B, C 합집합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부분이 B, C의 합집합이 되겠지. 근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빼보겠다는 거지. 파란색에서 빨간색 부분을.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B, C가 있는데 둘이 겹치는 부분을 빼면 되잖아. 파란색 부분에서 보면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겹치는 데가 여기지.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겹치지. 이 부분 뭐야, 파란색 부분에서 이 색칠된 부분만, 이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로 칠하는 이 부분만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봤을 때 이 부분이 칠해지게 되겠네. 이게 우변의 결과값이 되겠고, 근데 뭐야,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좌변과 우변의 결과값이 따로따로, 좌변 우변 따로따로 계산해서 색깔 칠해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렇다고 부등식이란다. 이 등식은 성립한다. 이 등식 외워서 들어가지 마 얘들아. 이 등식 별 의미 없는 등식이야. 이 색칠된 구간도 그렇게 뭐 엄청난 중요한 성질로 유도되는 구간도 아니고, 그냥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자기가 직접 색칠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절대 못 그려. 자기가 그려봐야 돼. 됐고, 이제 다음 8번 넘어가 보자. 8번. 이게 8번. 문제 읽어보면 어느 안전동아리 회원 120명 중에서 소방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83명,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사람은 70명.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은 7명이다. 이때 소방 안전 교육만 받은 회원 수를 구하시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리면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각각의 이 명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을 해보는 거야. 어느 안전동아리 회원 120명이래. 이거는 안전동아리 회원 전체가 120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0이라고 잡아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U라고 명명을 하겠다는 거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리고 그 다음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83명이라 했지. 이거를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회원의 집합을 A라고 할게. 그리고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회원의 집합을 B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U, A, B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위에 보기에서 이 문제에서 따온 조건들을 옆에 쭉 나열해 보면 전체 동아리 회원이 120명이니까 NU는 120. 소방 안전 교육 받은 사람은 83명이니까 NA는 83. 심폐소생 교육 받은 사람은 70명이니까 NB는 7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 건너뛴 거 봐보면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은 7명이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집합으로 표현하기엔 좀 머리가 아픈데, 이건 어떠한 인원인지 생각을 해보면 두 교육 중 아무것도 안 받았대. 그럼 뭐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이 A, B 바깥쪽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A, B 바깥쪽에. 그러니까 저걸 굳이 저 노란색의 집합에 대한 집합을 써보면 이 색깔이 왜 이래? 이 집합으로 써보면 A, B에도 A, B 어느 데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A, B 합집합이 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 바깥쪽에 있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한 거 이거는 이 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7명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하고 간단하겠지. 굳이 이렇게 식 세울 필요 없어. 그냥 확실하게 보이려고 내가 쓰는 것뿐이야. 저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 이거에 맞춰서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의 개수를 써 넣어보면 아무것도 안 든 사람 7명,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사람 7명이고 이제 A에서 83명, B에서 70명인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53이야. 153. 근데 뭐야? 153은 120보다 크잖아. 전체 인원보다 많아지잖아. 그럼 뭐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겹치는 부분의 인원을 구해줘야 될 거야. 항상 이 벤 다이어그램 숫자 채울 때는 가운데 교집합 부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지금 우리한테 조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이 7명이라고 쓴 이거에 대한 힌트 있지. 지금 이 바깥이 7명이면 이 안에 몇 명이 있겠니? 113명이 있겠지. 왜? 총 인원이 120명이니까. 그럼 뭐야? 뭐가 113명이냐라는 거면 A 합집합 B가 113명이라는 거야. 113명. 뭐야?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3개가 다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교집합이잖아. 근데 합집합과 따로따로 개수가 있으면 우리가 교집합을 구할 수 있지. 왜냐면 그때 공식처럼 외웠던 거 있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을 더한 거에서 교집합을 한번 뺀 것과 같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럼 뭐야? 113은 83 더하기 70 마이너스 x. x는 153 마이너스 113 하면 40이 되겠지. 그럼 뭐야? 이게 40이 되겠다라는 거지. 40. 그럼 교집합부터 채우고 나머지 칸들 채워 나가면 되겠지. 83명 중에 43명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머지 A에 들어갈 명수는 43명이 되겠고 B 총 70명 중에 40명이 이미 겹치는 데 있으니까 나머지에 들어갈 사람은 30명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했는데 난 이게 못 믿었다. 내가 한 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더해보면 돼. 전체를 더해서 120이 잘 나오는가 보면 다 더해서 120이 잘 나오고 있고 A가 83, B가 70, 합집합 113 잘 나오고 교집합도 40 잘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검산할 땐 제가 했던 그림만 제대로 확인을 해주면 된다. 됐고 이제 우리한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소방안전교육만 받은 회원수를 구하시오잖아. 근데 뭐야? 잘 봐야 돼. 소방안전교육만이다. 소방안전교육만 받았다는 건 소방은 들었지만 심폐소생술은 안 들은 거야.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 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지. 여기까지만. 왜냐? 여기까지 들어가게 돼버리면 여기는 A, B를 모두 다 들은 사람이잖아. 그럼 뭐야? 심폐소생술을 들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심폐소생술은 듣지 않았으면서 무슨 교육이야? 소방안전교육만 들은 사람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찾고자 하는 거지. 여기 몇 명이래? 43명이지. 그래서 답은 43명이 되고 끝이 나는 거지. 지금 보면 이거 교과서 답지 봐본 사람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 답지 보면
식을 굉장히 어렵게 잡아 나가면서 마지막에 뭐 차집합을 이용해서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보단 이렇게 자기가 한글 의미를 딱딱 잡아서 집합을 명명해놓고, 이거 A, B 헷갈리면 그냥 소방, 심폐 이렇게 이름 붙여놔도 돼. 선생님 그냥 깔끔하게 쓰려고 A, B라고 쓴 것뿐이지, 본인이 구분만 잘하고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게 되면 답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체화해라. 그림 그릴 때 가운데 교집합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습관처럼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고, 교집합 구하는 건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릴 만한 조건은 이 노란색 조건이 조금 헷갈릴 법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들었다 했으면 그냥 이 바깥쪽에 나가 있다 해서 이 바깥쪽을 생각하면 그냥 되는 거야. 너무 헷갈려하지 말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림 자기가 혼자 다시 그려보면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그냥 보면서 아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8번 다 됐고 9번, 이게 9번이지. 9번. 문제가 좀 잘렸네. 여기네. 해보자. 뭐 문제에서 두 가지 조건을 줬대. 두 가지 조건을 주고 이것과 이것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이거 보고 식 암산으로 세워서 이거 풀 사람 없이 그림 그려야 돼. 그림으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그 조건 그림 그려볼게. 뭐 전체 집합 얘기도 있으니까 전체 집합까지 무조건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U, A, B. 보면 이 문제에선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인데, A 집합 같은 경우는 이거고, B 여집합 같은 경우는 B의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색칠이 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야, 둘이 합집합이지. 합집합이니까 색칠해 보면 좀 진한 색깔로 해볼까? 보라색으로 해보면, 어이구 너무 진하다 이거. 이 보라색으로 칠한, 그러니까 여기 경계로 하고 이 바깥쪽이 칠해진, 이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원소가 1, 2, 4, 8, 11, 12래. 이게 보라색이래. 됐고, 다음 두 번째. 레이저 포인터로 하는 게 깔끔하겠다. U, A, B인데, 이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 뭐야,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 여기의 여집합은 뭐야, 이 색칠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색칠해보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가운데 건너뛰고 이렇게 여기 가운데만 원소를 가지지 않는, 여기가 3, 4, 11, 13이라는 거고. 위에 것도 색칠 다시 해볼게. 좀만 깔끔하게 다시 해보면. 다시 해봐야겠다. U, A, B. 각각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교집합 B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A 교집합 B가.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번, 2번 이 두 가지 그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데를 만들어내자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데를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이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보면 일단 A 교집합 B라는 건 이 가운데만 필요한 거잖아. 이 가운데만. 뭐야? 지금 1번 그림에서 이 가운데를 빼고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지워버리면 가운데 교집합부만 남게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만약에 1번 빼기 2번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어떠한 부분만 남게 되냐면 딱 가운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 남게 될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이 1번에 색칠된 그림 부분에서 2번에 돼 있는 그림 부분을 빼버린다 하면 2번은 지금 교집합만 빼고 다 빼버리는 거잖아. 그럼 뭐야? 1번에 있는 거 다 빠지고 어디만 남아? 이 교집합 부분만 살아남겠다는 거지. 1번 그림은 교집합 그림은 색칠돼 있잖아.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을 구하기 위해선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을 빼주는 차집합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뭐 식을 세우면 식으로는 이거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림을 그려만 풀 수 있는 거야. 그림 안 그리면 절대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지? 계산 여기 원수 써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겹치는 거 빼내면 되잖아. 겹치는 거 보면 이거 두 개 겹치는 게 4 겹치고 11 겹치네. 4랑 11 겹치니까 4랑 11만 지워지면 되겠네. 나머지는 뭐 안 빠지잖아. 1, 2, 8, 12는 빼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 2, 8, 12가 되겠고 이게 답이 되겠지. 됐고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B-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이 녹색 부분만 남겨놓겠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반대로 2번 빼기 1번을 하면 생겨날 수 있는 그림이야. 잘 보면 2번 그림은 여기만 비워주고 다 칠해져 있지. 근데 1번 그림은 뭐야? 1번 그림 보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 빼고 다 칠해져 있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근데 이 부분 빼고 다 칠해져 있잖아. 그럼 뭐야?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버리면 이 부분 빼고는 다 빠진다는 소리야. 다. 그러니까 2번 식에서도 이 부분 빼고는 다 지워지게 된다라는 얘기지. 이 부분 빼고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색칠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2 빼기 1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A 저 차집합에 대한 집합을 제대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워서 남는 부분이 어디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2 빼기 1 해야 되니까 아까 둘이 겹치던 게 4랑 11이었지. 이번엔 2에서 1을 뺀 거니까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지워지겠지. 그럼 3이랑 13 두 개만 남게 되겠네. 그래서 3이랑 13 두 개만 남아서 답은 1번의 답은 이거, 2번의 답은 이게 되겠네.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뭐 문제 자체의 연산이 중요한 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림을 그려야 풀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계속 그림 안 그리고 문제 풀려고 했던 사람들 계속 그림 그려봐라. 됐고 10번인데 10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건 이제 지금 너네 현재 집합 파트에서 나오는 너네한테 가장 정통적으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너희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 봐둬야 돼.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온다. 약간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잘 봐둬야 돼. 10번 문제는 해보면 뭐 A 집합과 B 집합이 써 있고 근데 지금 좀
특이한 게 A에 관한 식들로 몇 개가 써있지. 어쨌든 저거일 때 A-B와 B-A 합집합은 0과 1을 원소로 가진대. 그리고 뭐 이때 A와 모든 원소의 합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래. 결론적으로 A, B 값을 제대로 다 구하라는 거지. 그래야 이걸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과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인지. 우리가 A-B는 여기고 B-A는 여기니까 저 둘의 합집합은 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0과 1은 해당 그림에서 이 색칠된 부분들의 원소들을 다 따져봤을 때 0과 1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보면 지금 특이한 건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 비어있지. 교집합 부분이. 그럼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 원소들에서 최대한 유출을 해나가는 거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과연 이 숫자들이 어떻게 돼야 0과 1이 여기에 있게 될까를 점점 유출해 볼 거야. 일단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0과 1도 같이 써놔야겠다. 여기 0과 1이 있어야만 한다. 일단 나 첫 번째 단서로 보이는 건 지금 B에 2와 3이 있네. 2와 3. 얘들아 2와 3은 지금 0과 1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2와 3은 지금 이 색칠된 부분에 없다라는 거야. 그지? 이 색칠된 부분에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색칠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2와 3은 색칠된 부분에 없으므로 색칠이 안 된 부분인 이 가운데 부분에 있을 거다. 2와 3은. 그래서 유도할 수 있는 게 A 교집합 B는 2와 3이다. 이게 먼저 나올 수 있어야 돼. 이게 먼저. 일단 이게 그냥 막연하게 뽑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힌트로 먼저 잡고 들어가면 좀 문제 풀 때 속도가 붙냐면 일단 A가 붙은 건 일단 맨 처음에 교집합 생각해 줄 때는 A가 포함된 원소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 일단 숫자들만 보고 먼저 판단해. 확실하게 숫자가 보이는 것들로만 먼저 최대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걸 유추해 보는 거야. 최대한. 이제 그 다음에 숫자를 맞춰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맞춰 나갈 거냐면,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2, 3이면 A에도 2랑 3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A에도 2랑 3이. 근데 뭐야? A는 지금 3밖에 안 써 있네. 2는 안 써 있네. 그럼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이게 2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부터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A-1이 2가 되는 경우. 그치? A-1이 2가 되는 경우. 뭐야? A가 3이란 소리지. A가 3인 경우를 볼게. 그럼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때 각각 집합들을 완성시켜 보는 거야. A 집합은 3, A-1, A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근데 A가 3이면 3, 2, 7이 돼버리고, B 집합 같은 경우는 2, 3, A-2인데 A가 3이면 2, 3, 1이 되어버리지. 우리가 이게 정말 맞는 집합들인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7이잖아. 7. 근데 7이 뭐야? 7은 지금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어. 7은 교집합에도 있을 수 없고 여기서 섹션된 부분에서 7이 있을 수 없지. 왜? 여긴 0과 1만 있기 때문에. 0과 1만 있는데 7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갈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7 때문에 틀린 거야.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틀린 게 된다고. 7이 있음으로써 a-b 합집합 b-a가 우리가 뭐 직접 따져봤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 7로 바뀌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a-b는 지금 a, b가 겹치는 게 2, 3이 겹치잖아. 그래서 a-b는 이거 두 개 지워지고 7이 남겠고 b-a는 두 개 지워지고 1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합집합하면 1이랑 7이겠지. 근데 이거는 0, 1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되어버린다. 틀린 경우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경우 나머지 한 가지 경우 확인해 보면 뭐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경우만 해보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2가 2인 경우, 그러니까 a제곱은 4,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볼 거야. 경우.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뭐야, 여기서는 이제 a가 두 개잖아. a 값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또 경우를 또 나눠야 돼. a가 2인 경우와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각각 나눠서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 이때도 각각의 집합들을 채워 나가 보는 거지. 여기 위에 식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a가 2이면 a 집합은 3a-1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2 대입하면 3, 1, 2가 되겠고, b 집합은 2, 3, 0, 아니 a-2라고 쓰고 a-2인데 a가 2라면 2, 3, 0이 되겠지. 2, 3, 0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가. a-b, b-a 이것이 과연 뭐가 나오는가. 지금 보면 두 가지 겹치는 게 3, 2만 겹치네. 그럼 뭐야, a-b는 이거 두 개 빼고 1만 남게 되겠고 b-a는 2, 3 지우고 0만 남겠네. 그러면 1만 남고 0만 남은 거에 합집합이니까 0과 1이 제대로 나오게 되겠네. 이거 지금 이 차집합 연산 헷갈리는 사람들은, 차집합 연산 아직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림 그려서 해봐. 지금 A집합, B집합 다 나왔으니까 A, B 겹치는 거 2랑 3이고 1, 0이니까 여기가 A-B, 여기가 B-A다 해서 1, 0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해도 돼. 자기가 일단 확실하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맨 처음에 문제 다룰 때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나 연습하면서 속도 올리면 되고, 지금은 일단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간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포커스 맞추고. 보면 보자. 그래서 A가 2인 경우는 문제에서 준 조건을 제대로 만족을 시키고 있지. 그래서 사실 A가 2인 경우가 바로 답이 돼서 이제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 엄밀하게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과연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정말 안 되는가 확인해보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바로 대입할게. A 집합은 3, 마이너스 3, 2. B 집합은 마이너스 4, 2,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 A-B, B-A 계산해보면 둘이 겹치는 게 지금 2랑 3은 겹치네. 그러면 A-B 하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3만 남겠고, B-A 하면 2랑 3 지워지고 마이너스 4만 남겠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거는 지금 옳지 않지. 문제에서 준 조건에 성립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맞는 경우는 이 경우다. A는 2인 경우다. 그러니까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되지?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에서 B를 구하라 했는데 B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야.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확인해보면 이때 A가 2일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우리가 써놨지.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3, 1, 2라고 써놨잖아. 그럼 뭐야? B는 3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6. 그래서 B 값도 나오게 되겠네. 6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A 플러스 B는 답이 8이 되겠지. 8.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문제 정리할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거 좀 지워보고. 먼저 첫 번째는 문제에서 말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문제에서 말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먼저 그림으로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 식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확인해보는 거야. 그림. 다음은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 최대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걸 유추해내는 거야. 이거는 사실 내가 지금 뭐라고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에 따라 달라. 문제에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추를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진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 가운데만 비어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특정하게 이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유추를 한 게 가운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거지. 문제에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 이건 선생님이 센이나 뒤에 문제 더 있으면 찾아서 번호 올려줄 테니까 그거 한번 풀면서 다시 연습해보고. 어쨌든 첫 번째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유추야. 유추. 최대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걸 유추하는 거지. 일단 이 문제에서는 교집합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유추할 때 또 힌트는 아까 얘기했었지. 당장 아무것도 A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A가 포함된 것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확실한 숫자들에서만 일단 유추를 해봐라. 이 A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숫자가 주어진 것들에서 유추를 해봐라. 그래서 B에서 봤을 때 우리가 2랑 3은 여기에 색칠된 부분이 있을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2랑 3을 여기 교집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A에도 보면 3이 있으니까 어쨌든 3이 겹치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이 3번 과정, 2번 과정, 1번 과정. 3번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하는 거야. 경우를. 이것도 문제 따라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봐야 될 건 순서야. 순서. 3번,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2랑 3인데 A의 2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A-1이 2가 되거나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돼야 되니까 총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또 나눌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나눠서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산을 한다라는 건 이 값을 넣었을 때 집합을 완성시켜 보고 문제에서 확실하게 써놓은 조건을 성립하는가. 성립 안 하지? 성립했지? 성립 안 하지? 그러면 성립할 때가 맞는 경우이다. 그 맞는 경우에 있는 숫자를 들고 우리가 문제를 마무리하면 된다. 이렇게 순서는 그림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는가. 문제에 따라 다르다 했어. 이 문제에서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하기 좋았고, 그걸 토대로 2가 A-1이 되거나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마지막에 계산을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문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선생님이 숙제 줄 때 문제 더 찾아봐서 같이 올려줄게. 그래서 중단원 풀이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물론 아직 대단어나 익힘책 집합 문제는 안 풀었지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명제를 조금 나가고 명제 조금 진도를 나간 다음에 푸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조금 아껴두려고 해. 일단 명제 파트까지 조금 푼 다음에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명제 진도 조금만 더 나가고 수업 끝내자. 거의 1시간 되긴 했는데 여기 그냥 이 페이지만 할게. 여기 페이지만 빨리 할게. 문제는 설명 조금씩만 풀어보고 일단 명제의 정의부터. 명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는 이제 얘들아 약간 한글 싸움이라서 굉장히 잘 문제를 읽어봐야 돼. 명제 단어는. 명제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해. 이건 정의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한다. 그러니까 판별이 가능해야.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명제야. 명제 정의 됐고, 그럼 그 밑에 한번 문제에서 봐보면 여기 문제 봐보면 274번 1 플러스 2는 3이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지. 이건 지금 참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면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275번 x는 자연수이다. x가 뭔데? x 자연수 맞나? 아닌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잖아.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275번에 있는 문장은 명제가 아니다. 276번 수학은 재미있다. 대부분의 애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명제다라고 해서 O를 선택할 것 같지만 재미있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 누구한테는 재미있고 누구한테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다음 277번 뉴욕은 미국의 수도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지.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문장이므로 명제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네 가지가 명제가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였고 이제 밑에 있는 문제는 명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거 같이 해보면 278번 이거 거짓이지. 계산 빨리 해보면 되지. 거짓이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참이고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맞는 말이지. 소수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그거야. 자연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그래서 2, 4, 6, 8, 10 짝수 중에서는 2만 약수가 1, 2.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지. 2만 4부터는 이제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수가 아니겠지. 다음 281번 유리수는 소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거짓이지. 실수 안에 유리수가 들어있는 거지. 실수라는 범주 안에 유리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다. 그러니까 이거 4개는 모두 명제인데 명제에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라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다음은 정의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게. 증명에 관한 내용은 이것만 보고 한번 정의부터. 정의에서 우리가 밑줄 쳐놔야 될 건 뜻이야. 뜻. 그러니까 정의란 용어의 뜻을 설명한 문장이야. 뜻. 성질이 아니라 뜻이야. 성질이 아니라 뜻을 얘기한 거야. 뜻. 그 밑에 증명은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사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보고 뭐 증명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없기 때문에 혹시 너네가 용어 모를까봐 문제집에서 언급을 해놓은 거고. 다음은 정리. 정리는 읽어보면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돼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려운데 저 한글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정리는 성질을 얘기한 거야. 성질. 그러니까 용어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성질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정의랑 반대지. 정의는 뜻을 설명한 거고 성질을 설명한 게 아니야. 정리는 뜻이 아니라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은근 중요하다. 물론 너네가 모든 용어의 정의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게 정의인지 정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의 지금 밑에 예시를 보면 정삼각형의 뜻을 말하는 건지 성질을 말하는 건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봐보자. 일단 그 밑에 예시를 봐보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의 정의는 이거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하지. 이거 자체가 정의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리 같은 경우는 성질이라 했잖아. 성질.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이다. 우리가 정삼각형을 얘기할 때 정삼각형의 정의를 얘기하셔야 돼.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삼각형입니다. 이렇게라고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리는 약간 어떤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정의로부터 파생된 성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의와 아예 연관이 없진 않아. 그래서 어려워. 정의와 아예 연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그럼 딱 구분이 되겠는데 정의로부터 파생된 성질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정의를 몇 개 조금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일단 맨 처음 명제를 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일단 바로 외우라고는 안 할게. 문제 풀다가 중요하거나 조금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된다 하면은 그런 건 내가 따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 일단은 성질과 뜻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보면은 뜻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어떠한 삼각형이다라고 말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정리는 성질이잖아. 성질이니까 정삼각형은 어떠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삼각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삼각형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서술한 듯한 문장이지. 약간 이런 걸 통해서도 정의와 정리를 구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여기 문제들 풀어보자. 282번부터 285번 해보면, 282번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이거는 정의지. 왜냐하면 위에서 배운 정의가 그대로 나와있지. 그래서 뜻이기 때문에 정의가 되겠지. 다음 283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180도이다. 보면 아까 정의와 정리 판단하는 내 개인적인 팁을 좀 알려줬지. 삼각형은 어떠한 도형이다가 아니라 지금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라기보단 삼각형의 뜻이라기보단 삼각형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 정리가 되겠다. 됐고. 284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정의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사다리꼴의 정의가 맞아. 이건 사다리꼴 정의야, 정의. 그래서 정의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금 제대로 외워놔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혹시나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됐고. 285번. 실수 A에 대하여 A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맞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야. A가 뭐 0일 땐 0이고 A가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는 제곱해서 0보다 항상 크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는 아니지. 실수 A에 대한 뭐 엄밀한 뜻이 아니잖아. 정의가 뭐였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실수 A에 대한 뜻이 아니잖아. 그냥 실수들에 대한 성질이지. 성질이니까 정의가 아니라 정리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의와 정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이 정도 하고 지금 이 다음에 이제 조건과 진리집합의 내용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부정의 내용 할 때 조건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 다음 시간에 연속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오늘 사실 진도는 별로 안 나갔는데 오늘 여기 문제를 다 풀었지,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보면 여기 문제들 중에 그림 그려서 하는 문제 이런 거나 지금 대부분 다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말했던 이 동치 조건들, 그리고 서로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의 정의, 이거 기호의 성질,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 이것도 아까 당연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당연히 하나 나오겠지.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당연히 하나 나오겠지. 그지? 시험 문제 딱 나오게 생겼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두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성질 때문에 헷갈려 하니까. 다른 문제 다 중요하고 이거는 유독 더 중요하다. 유독 이거는 더 풀어봐라. 이거는 무조건 다시 한번 제대로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제대로 다시 풀어봐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할게.